안녕하세요. 열전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5장 과도 열 전달에 대해서 시작하는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고요. 오늘 진행할 그런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4장은 우리가 2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3장까지는 1차원 그런 열전도 문제를 배웠는데 사실은 열전도라는 그런 현상은 뭐 전도뿐만 아니라 열 전달이라는 모든 그 일반적인 현상은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2차원 또는 3차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간상에 있으니까 3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주 단순화돼서 1차원으로 또는 2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4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4장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코멘트 중에 하나는 뭐 이 4장뿐만 아니라 3장까지의 내용에서도 전도 해석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열전달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해석을 하는 이유는 매체 내부에서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회인 경우에는 열 확산 방정식을 풀어서 이거를 해를 구한다. 특히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2차원 이상의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구한 온도로부터 열 유속, 다시 말해서 열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우리가 이제 푸리에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 했던 거는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변수 분리법을 특별하게 썼죠.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형상과 그리고 그 경계 조건도 단순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2차원 정상 상태의 열 전도 그리고 열 발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일반해를 구했죠. 그래서 그 일반해를 여러분들께 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 경계 조건도 아주 쉬운 온도로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만 복잡해지면 2차원 정상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전도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인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수치적인 기법 중에서도 우리가 유한 차분식을 열 확산 방정식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정상 상태이고 열 발생이 없는 그러한 열 확산 방정식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차분을 해서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이게 만약에 델타 x제곱이나 델타 y제곱에서 델타 x와 델타 y가 크게 같다면 조금 더 단순한 식으로 또 추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었고요. 4장에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그 전문적인 그런 전산 연료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열 확산 방정식의 차분식은 여러분들이 과목 중에 프로그래밍과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가시면은 이 열 확산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과목은 3학년이나 4학년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륜달에서는 이거를 수치적으로 푸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5장에 대한 얘기, 과도 열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순하게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에너지 평형식을 유도하고 그걸 집중 용량법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시간에 따른 고체의 온도 변화를 한번 구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도 열 전달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내용을 조금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직교좌표계의 그 일반적인 방정식은 보시는 바와 같죠. 그래서 보통 3차원이고, 그 다음에 열 발생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도 있고, 그리고 여기 K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이러한 기본 방정식이 있죠. 사실은 이 방정식을 배우고 난 뒤에 가장 단순한 조건부터 가장 단순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조금씩 더 복잡한 조건들을 추가하면서 우리가 그 열전도 문제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열 발생률이 내부에 열 발생이 없는 1차원 정상 상태의 열 전도를 공부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K가 때로는 상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직교좌표계부터 했고 그리고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로 확장을 시킨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 발생이 있는 내부에서 일정하게 균일하게 열 발생이 있는 1차원 정상 상태 열 전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교좌표계에서 시작해서 원통과 구좌표계로 문제를 이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4장에서 2차원 정상 상태 열전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략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항의을 공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차원 문제를 공략하지 않았는데 3차원 문제는 사실은 2차원 문제도 아주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엄밀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차원 문제를 우리가 엄밀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3차원 이상의 문제는 보통 수치기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2차원 이상의 이야기를 수치기법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3차원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그런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런 열전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치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교과목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교과목들을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이런 영향을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열 전달 문제들이 시간 의존성,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따라서 열 전달량도 변화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unsteady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trans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unsteady는 우리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정해져서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비정상 상태 또는 과도 상태 또는 천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스템의 경계 조건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 조건이 변화할 때 어떻게 이제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시스템의 표면 온도가 변화하면 우리 시스템 내부의 각 지점에서 온도가 함께 변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면 결국은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은 어느 순간에는 온도 차이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열 전달이 멈추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정상 상태의 온도 분포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는 변화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런 열 전달 문제를 풀어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5장에서는 고체와 그 주위의 열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고체 내부에서는 열 전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는 이제 대류가 일어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내부가 고체 내부의 온도가 변화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열 교환 현상을 어떤 가정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정, 그 assumption이 무엇이냐, 그 기본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풀이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의 무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온도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느냐를 이제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그 기울기가 생각보다 작다면 우리가 그 기울기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집중 용량법, 그래서 Lumped Capacity Metho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집중 용량법에 대해서, 집중 용량법으로 우리가 고체 내부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풀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음 장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이 집중 용량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열된 금속을, 여러분들 이제 대장장이가 이 금속을 그 화로에다가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온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죠. TI가 TI로 가열된 이런 단조 금속을 온도가 T 인피니티는 근데 요 금속의 온도보다는 훨씬 낮은 이런 액체에 담가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쇠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죠. 담금질을 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담금질이 시작되는 순간을 T = 0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온도를 이제 TI, 금속 내부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단조 금속은 이 급격하게 열 환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액체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면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열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단조 금속을 딱 그 물에다 담그면 칙 하면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열 환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과도 열 전달이 발생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열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금속과 액체 계면의 대류 열 전달이, 여기서 이제 대류 열 전달이 발생하겠죠. 결국은 어떤 고체 표면에서 우리 유체 쪽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가 대류라고 하잖아요.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금속의 온도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계속 담가 놓으면 T∞에 도달을 하겠죠. 그때 이제 T∞에 도달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집중 용량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체의 온도가 그 과도 과정 중에, 즉 트랜지언트 프로세스 중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내부의 온도가 균일하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온도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 균일해서 고체 내에서는 온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이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실제로는 푸리의 법칙에 따르면, 푸리의 법칙은 요거잖아요. 푸리의 법칙은 요건데, 푸리의 법칙에 따르면 온도 구배가 없는 열 전도는 열 전도율이 얘가 이제 거의 0이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열이 흐르려면,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요 K 값이
K값이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K값이 무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조건인데, 하지만 이 고체 내부의 전도에 의한 열 저항이, 사실 전도는 이 고체 내부에서는 금속 고체들은 굉장히 전도도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열 저항이 작죠, 상대적으로. 그 고체와 액체 사이의 열 전달, 즉 대류에 의한 열 저항에 비해서 이 고체 내부의 열 저항이 매우 작다면, 따라서 이 안에서는 빠르게 그 열이 흘러서 이 표면까지 도달하고, 이 표면에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열 전달이 느리게 된다면, 결국은 이 내부의 온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크게 수학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가정도 때로는 과감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고체 내부에서는 열 전도가 잘 된다.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으면 빠르게 열이 전달될 거다. 그래서 온도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는 그냥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온도는 균일하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가정을 한다면 고체 내부에서의 온도 구배를 무시를 하니까, 온도 구배를 무시하면 이제 열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고체 내부에서 온도 구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 확산 방정식을 생각해냈잖아요. 미소 최적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제 나왔던 일반적인 열 확산 방정식이 사실은 이런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를 따져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온도 구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열 확산 방정식을 풀어볼 필요가 없죠. 여기나 어디나 다 이 내부에서는 다 온도가 다 똑같은데 뭐하라 이 내부에서 열 확산 방정식을 풀겠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고체 표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평형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다. 에너지 평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들어온 에너지 빼기 나간 에너지 더하기 생성된 에너지는 결국은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죠. 이 고체 내에서. 그럼 들어온 에너지는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경우에는 들어온 에너지는 없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갔지. 그래서 0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처음에 온도가 높았다 뿐이지 열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금속 내부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성된 에너지가 0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저항에 남는 거는 나가는 에너지율은 결국은 에너지의 변화율과 같다.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 배웠던 에너지 평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식에서 이 두 개가 사라지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각각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나가는 열 에너지율,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나가는 고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고체 표면적에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 표면을 따라서 우리가 얘가 얼마나 그 대류 열 전달이 되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류 열 전달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E dot out은 Q convection,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다.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대류 열 전달 계수 표면적 곱하기 온도차. 온도차는 이 내부의 온도는 다 T로 일정하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T-T 인피니티, 바깥의 온도는, 액체 온도는 T 인피니티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체 내부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변화율을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율, 이렇게,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써먹었던 거죠. 연력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율, 이것이 바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평형 관계식을 -E out 닷은 이 stored,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HAS T T 인피니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ho VC DT분의 D large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 T는 우리가 시간이고요. 위에 T는 large T는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식을 보면 얘는 T 인피니티로 되어 있고 얘는 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식은 우리가 보통 이걸 통일시켜 주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통일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의미 있는 온도의 그 개념이 주위 온도와 이 고체의 온도 차잖아요. 그래서 고체의 온도에서 주위의 온도 T 인피니티의 차이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서 이게 표준된 어떤 변형된 치환된 온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변을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요걸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놓을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선 dt분의 d 라지 t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t 인피니티는 상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그리고 좌측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 세타. 그래서 t t 인피니티를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dt분의 d 세타는 dt분의 d 라지 t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시간에 대한 보시는 것처럼 세타를 시간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타와 세타의 식으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예쁜 미분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t고 여기는 t t 인피니티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을 하셔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한쪽에 세타를 남기고 마이너스 세타를 남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HAS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요 식을 이제 좀 풀 건데요. 이 미분 방정식이죠, 일종의. 그럼 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냐.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이쪽은 세타인데, 이쪽은 세타의 변화량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보내는 게 맞죠. 그리고 dt는 이쪽으로 양변에다가 dt를 곱해서 여기로 가서,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요 HAS분의 rho VC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세타가 여기로 와서 여기 분모로 가고 요 DT가 양변을 곱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DT는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냥 요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것들은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요거는 양변에 변수가 분리되어 있죠. 세타는 세타끼리, t는 t끼리. t는 근데 여기에 지금 t에 대한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t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변화와 t의 변화를 이렇게 따로 양변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가지고 적분을 한다.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얘를 양변으로 적분하면 이 식을 양변으로 시간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우측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이게 담그는 순간 우리가 0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했었잖아요. 0부터
어느 시간 t까지 우리가 우측은 적분을 하고 좌측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세타에서. 그러면 세타는 어떤 값을 가지냐? t 이퀄 0일 때 t 이퀄 0일 때 세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타는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 t 이퀄 0일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 변형 치환되는 온도는 결국은 시간 t일 때 온도 빼기 t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t 이퀄 0일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온도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요거라고 그랬죠. ti.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때 그 세타 값을 우리가 세타 i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0에 해당하는 세타의 값은 세타 i, t에 해당하는 세타 값은 세타. 이렇게 돼서 좌측은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고 우측은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얘는 이제 상수라고 했는데 얘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라든지 고체의 밀도는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잘 변하지 않죠. 기체가 아닌 이상 우리 액체나 고체는 밀도가 시간에 대해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피도 고체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죠. 크게 표면적 일반적으로 상수입니다. 그래서 로 그 다음에 V, A, S는 상수예요. 일반적으로. 반면에 비열과 대류열 전달 계수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라면은 얘를 C나 H는 상수를 취급하면 안 되지만 우린 지금 손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 H랑 C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과감하게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분수가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상수다라고 하면은 HAS분의 rho VC가 바깥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세타 i부터 세타까지 세타분의 d세타를 적분하는 거고요. 우측은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dt를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좌측부터 적분합니다. 자, 세타분의 1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그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세타 i부터 세타까지 로그 세타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죠.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세타를 대입하면 로그 세타 빼기 세타 i를 대입해서 로그 세타 i 이렇게 되겠죠. 로그 빼기 로그는 어떻게 돼요? 로그로 해주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분수로. 뒤에 있는 녀석을 분모로 이렇게 가게 해서 로그 세타 i분의 세타 이렇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좌측이고요. 우측은 요거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여기 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t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겠죠. 1이니까 1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t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t가 나오고요. 0을 집은 0.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좌측은 요거고 우측은 적분하면 요거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요걸 마이너스를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요 로그의 분모와 분자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로그 세타분의 세타 i는 t 이렇게 최종적으로 적분을 우리 미분방정식을 적분해 가지고 근을 구했죠. 물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가정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상수다. 다시 말해서 대류열 전달 계수나 아니면 비열을 우리가 상수로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양변에다가 이 로그 세타분의 세타 i 우리가 세타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타가 결국은 온도에 대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온도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겨가서 마이너스로 이쪽 마이너스 앞에 이제 역수로 치워줘야겠죠. 그럼 얘가 일로 나눠주면 양변에 로 VC가 분모로 가고 HAS가 분자로 가서 마이너스 로 VC분의 HAS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지수의 밑에는 여기 자연상수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 2분의 세타는 익스포넨셜, 즉 지수 2에 대한 지수함수가 되겠죠. 요거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요거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세타 2분의 세타는 지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세타 2분의 세타는 뭐냐? 세타 i는 ti-t 세타였고요. 세타는 t-t 세타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값이었죠. ti는 초기에 이 금속의 온도, 그 다음에 T 인피니티는 요 액체의 온도 정해져 있었고요. T 인피니티 요거 알고 있고, 그래서 좌측은 요 T만 알면 돼요. 우측에서는 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부피 알고 있는 거고, 비열 알고 있는 거고, 대류성수 알고 있는 거고, 대륙에서 알고 있는 거고, 표면적 알고 있는 거고, 즉 여기서는 T만 알면 돼요. 그래서 위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고체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라는 걸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 관계식으로. 또는 역으로 어떤 시간이 t가 흐른 뒤에 고체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데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식 보시는 것 같이 이 식을 딱 써놓으면 우리가 그 온도가 즉 고체의 내부의 온도가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고체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요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가 0일 때는요. t가 0일 때는 시간 t가 0일 때는 우리 라지 t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ti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ti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세타 값에다 집어넣으면 세타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ti-t 인피니티 분의 요 t가 뭐라고요? ti죠. 그 t 이퀄 0일 때는. 그래서 ti-t 인피니티가 되죠. 그럼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니까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는 요 관계식의 값이 1이다. 항상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로 흐른다. 이 스몰 t가 무한대로 흐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대류가 아무리 대류가 빨리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액체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이 고체의 우리 온도는 이 바깥의 액체의 온도와 같아지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세타 i분의 세타는 세타 i는 ti-t 인피니티고요. 세타는 이 경우에 시간이 무한히 흐른 뒤에는 세타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 인피니티가 되죠. 이 세타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0이 아니지만 분자 얘가 t 인피니티 분의 t 인피니티가 0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된다.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1이었다가 이렇게 쭉 어느 순간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온도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t일 때는 t가 0일 때는 1이어야 되고, t가 무한히 흐른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린 뒤에는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이 관계식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집중용량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러한 근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러한 온도에 대한 내부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고체의 특정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수식을 이렇게 구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준화된 온도의 관계식을 얘기했어요. 세타 i분의 세타를 우리가 고민을 했죠. 세타 i는 ti-t 인피니티고요. 세타는 t-t 인피니티인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얘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얘가 궁금하다. 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지수가 이 파란색인데요. rho vc분의 has인데 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체, 이 분수가 갖고 있는 이 물리량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SI 유닛으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 단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ho vc분의 has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결국은 그럼 분모의 단위분의 분자의 단위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그럼 로의 단위, 밀도의 단위, 부피의 단위, 그 다음에 비열의 단위, 대류열 계수의 단위, 그 다음에 표면적의 단위가 되겠죠. 대류열 계수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입니다. 표면적의 단위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미터 제곱이고요.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고요.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열은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여기 사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분자에서는 요 미터 제곱이 분모에 있고 미터 제곱이 이렇게 여기 요건 분자에 있지 않으니까 분모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 지금 색깔이 같은 요 화살표가 서로 같이 지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랑 미터 세제곱이 있는데 얘는 분자에 있는 거니까 얘는 분모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지워지고요. 얘는 여기 요 밑에서 이 분자에 있고 줄 퍼 킬로그램 분의 줄이니까 요 킬로그램이 서로 분모와 분자에 있어서 요 노란색으로 같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켈빈이 온도의 단위가 여기 요 위에서 요 분모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서 요 켈빈이 이 밑에서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초록색으로 같이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럼 남는 게 뭐냐? 와트가 남고 여기 줄이 남습니다. 그래서 얘의 단위는 줄분의 와트 단위로 축약이 되죠. 근데 와트는 뭐냐? 줄 퍼 세칸이에요. 시간당 에너지의 단위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세컨분의 1, 다시 말해서 시간의 단위의 역수가 되죠. 시간의 단위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ho vc분의 has 이거의 역수는 시간의 단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 녀석이 시간의 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의 역수는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분의 1의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지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요걸 보시면 이것분의 이거는 이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단위가 같으니까 얘는 무차원화된 그런 표준화된 온도예요. 그래서 이 안도 결국은 표준화된 값이 그러니까 차원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본 뒤에는. 그래서 얘가 시간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직접 안 해봐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분의 1이니까 결국은 요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HAS분의 rho VC는 결국은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다. 시간의 단위. 그래서 시간의 단위니까 타임인데 우리가 타임에 해당하는 t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그 영어로 그 그리스 문자로 타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우. 그래서 이렇게 타우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타우 이렇게 많이 쓰죠. 표시로. 근데 여기 밑에 t 이렇게 써서요. 열적인 시간 상수다라고 해서 thermal 여기 요 밑에 분모는 요 t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thermal이라는 뜻입니다. 열적인 요거를 뜻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열적인 타임 시간의 상수다. 그래서 타임은 우리가 t로 시작되니까
그거를 그리스 문자로 요거 T랑 T가 다 서로 또 동일하게 T로 쓰기에는 서로 저기 문제가 있으니까 요 타임은 요 타우로 쓴 거예요. 그래서 타우 T, 즉 시간 상수, 열적 시간 상수는 바로 요거의 역수, 즉 HAS분의 로 VC가 요게 시간의 단위를 갖는다. 근데 얘를 또 다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요 분모는 HA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로 V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HAS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했어요 이미. HAS분의 1은 대류 열전달에 대한 열 저항이에요.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 저항이죠. 요거는 얘는 그러니까 열 저항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열 저항의 개념. 그 다음에 로 VC인데 로 V가 뭐예요? 요게 M이죠. M 질량 M. 질량 M이고 요게 C는 우리가 비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냐 열 용량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체 매질의 열 용량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내부에 온도의 구배가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집중 열 용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열적 시간 상수가 R, C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R 다시 말해서 열적 시간 상수랑 C 열 용량. 이 C는 캐패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C는 C는 캐패시티라는 용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우리가 알파 열 확산 계수 할 때 여러분들 열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시간은 바로 이렇게 시간 상수는 열 저항 곱하기 열 용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집중 용량법으로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을 세웠고 그 미분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온도와 그 다음에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은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는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류열 전달 개수와 열 용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요 부분이 우리가 타우 C, 타우 T 분의 1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HAS 분의 로 VC가 우리가 열적 시간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 VC 분의 HAS는 타우 T 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는 exponential function, exponential 함수 마이너스 타우 T 분의 T라고 하는 거죠. 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요 타우 T의 T는 요거는 열적 서멀에 해당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결국은 요 타우 T 값이 크면 얘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작아지죠. 요 안에 있는 값이 작아지니까 그거가 작아지면 마이너스가 돼서 요게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요 타우티가 커진다는 말은 이 내부의 온도가 시간이 흘러도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보시면 이 열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체의 온도 변화가 더 느리게 응답한다. 요 타우티가 증가하면. 그럼 타우티가 증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첫 번째, 열 저항이 크거나 열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열 저항이 어떤 열 저항이었어요? 이거 대류 열 저항이었죠. 즉 여기서 이 표면에서 요 바깥으로 나가는 대류 열 전달이 저항을 많이 받으면 열이 빨리 못 나가겠죠. 열이 빨리 못 나가니까 이 내부의 온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죠. 또는
우리 CT가 커지면, 집중열 용량이 커지면 얘는 역시 타워 T가 커진다. 그래서 천천히 흐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얘 CT라는 게 뭐였어요? 요 질량이 크거나, 질량이 크다는 말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덩치가. 그래서 작은 거를 이렇게 넣는 거랑 이 큰 거를 넣는 거랑 하면 작은 거는 빨리 식지만 큰 거는 얘가 내부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열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온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또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중 열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열정이 크면 그러면 결국은 요 타우 T가 증가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렇게 타우 T가 증가하면 결국은 열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체의 온도가 천천히 느리게 응답한다. 즉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온도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적 평형에 이르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열적 평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요 내부의 온도가 요 외부 액체의 온도랑 같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열적 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T 인피니티가 되면 세타의 요 T가 T 인피니티가 되면 이제 열적 평형이 되는데 크게 이르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 언제? 대류 열 저항이 크거나, 즉 대류가 잘 안 일어나거나, 열 용량이 커서, 즉 얘가 굉장히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빨리 변화하지 않는 케이스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처음에 1이었던 요 값이 처음에 t 0일 때는 1이었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0으로 이렇게 수렴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요 t 인피니티 타우 t가 이렇게 커지면 요 감소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감소한다라는 거죠. 얘는 빠르게 감소하고 만약에 이게 타우 t가 커지면 느리게 감소하고 이러한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물리적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이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온도에 대한 시간 관계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집중 용량법으로 즉 내부에 온도의 구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시간 t까지 전달된 총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이 말은 결국은 이 표면에서 대류열 전달량을 일어난 대류열 전당을 다 계산하면, 다 카운트하면 우리가 시간 t까지 전달된 그런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Q라는 것은 시간 0부터 시간 t까지 그 표면에서의 대류열 전달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대류열 전달은 뭐예요? 대류열 전달 개수 곱하기 표면적, 그 다음에 온도차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H는 앞에서, 그 다음에 AS는 다 상수 취급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갔고요. 0부터 t까지 t-t 인피니티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바로 계산하기에는 요거를 넣고 계산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 그럼 세타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 세타 i 곱하기 요거죠. 요 익스포넨셜 함수 마이너스 t 타우 t분의 t 이렇게 된 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타 i는 어떤 값이냐면 요 ti분의 t 인피니티죠. ti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t 0일 때 온도가 고체 온도가 ti였잖아요. t 인피니티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래서 얘는 상수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S 하고 요 T
세타 i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시고 0부터 t까지 exponential function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 해서 t에 대해서 우리 적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요거 지수함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exponential function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가 되는데 요게 보시면 요 t라는 우리 변수에 해당하는 요거 말고 앞에 개수가 붙어 있죠. 그 개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타우 t분의 1이라는 요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타우 t분의 1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역수로 해서 앞에 계산을 넣어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타우 t분의 1의 역수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타우 t분의 1이니까 그 역수는 타우 t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우 t를 써주시고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마이너스 타우 t는 뭐였냐? 앞에서 여기 얘기했었죠. 그 타우 t는 보시는 것처럼 요거 HAS분의 요거죠. HAS분의 로 VC에 해당하는 것이 타우 t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t는 마이너스 HAS분의 로 VC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앞에 있는 HAS 세타 i랑 요거랑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보면 분모에 있는 HAS랑 요게 HAS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세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 VC,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분모와 분자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요 마이너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분모와 분자가 아니라 요게 빼죠. 익스포넨셜 함수 빼기 1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 전체 가로 하고 여기 로 vc 세타 i는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 t 이퀄 0부터 어느 시간 t까지 우리가 임의의 t까지 계산된 열 에너지, 전달된 열 에너지죠. 대류로 우리가 나간 고체로부터 이 주변으로 빠져나간 열 에너지가 바로 요만큼이 되겠다. 그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로 알고 있는 값이냐? 밀도 알고 있죠. 부피 알고 있고요. 비열 알고 있고 세타 i 알고 있습니다. 세타 i는 ti-t 인피니티니까 ti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었고요. t 인피니티도 알고 있는 값입니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타우 t 여기 알고 있어요. 요거 다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요. 시간만 정해지면 우리가 그 시간까지 얼마만큼 열이 전달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는 우리가 요러한 값을 가진다고 했죠. 0부터 1 사이를 가진다고 했어요, 얘가. 그쵸? 여기 지금 얘가 요거잖아요.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값이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0부터 1 사이란 말이에요. 그쵸? 얘가 0부터 1 사이인데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서 1에서 이 작은 값을 빼주니까 점점점 Q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앞에 있는 상수는 요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Q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 Q 값을 그린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금질의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원래 고온이었던 금속을 이렇게 액체 T 인피니티라는 온도를 갖는 더 낮은 온도를 갖는 이런 데다 이렇게 되면 이 Q 값은 1 빼기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Q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에너지 앞에서 세웠던 에너지식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E 아웃 요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E 닷 아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Q잖아요. 그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Q 하고 요 저장된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은 그 변화율은 결국은 변화량으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델타로 되겠죠. 델타 이 스토어드 이 안에 이 그 고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량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결국 이 변화 그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값을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큰 값이었다가 낮아지는 값을 우리가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지금 보신 요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요 식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쓴 요 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바로 이러한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Q에 Q 이퀄 델타 E ST 라고 이렇게 적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수식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5장 그 천이 열전도, 다시 말해서 가도 열전도, 시간에 따라서 열전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라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걸로 우리 고체 내부에서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lumped capacity method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 평형식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 에너지 평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변수 분리법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풀었고,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했고, 그 온도가 변화하는 그 율이 결국은 열적 시간 상수라는 그런 계수의 그 변화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고체 표면으로부터 고체로부터 얼마나 그 주위로 열이 전달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뒤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그럼 이 경우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맞느냐라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양을 따져보려고 하면 굉장히 또 얘기가 길어져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여러분들 학습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